저희는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조선주입니다. 반도체의 그늘에 좀 가려져서 소외됐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최근에 또 강력한 부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상반기에 글로벌 발주세가 좀 예사롭지 않다 보니까요. 슈퍼사이클이 생각보다 더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현재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분위기 어느 정도인지 짚어보도록 하죠. 네, 맞습니다. 우선 올해 상반기 글로벌 선박 발주량이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2% 정도 오르게 됐습니다. 2022년 이후에 5년 만에 가장 강한 발주 흐름인데요. 미국 관세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글로벌 교역 회복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선박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현재 풀이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이란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 발주 증가세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국내 조선사 수주 성과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HD현대중공업은 올해 상선 수주 목표에 이미 94.5%를 달성했고요.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91.2% 정도 채웠는데요. 빅3 합산 수주액은 약 42조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7배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수주 잔고 기준 실적 피크는 28년도이긴 하지만요. 최근에 선가 반등까지 감안을 해봤을 때 2029년으로 늦춰질 가능성도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IM증권 측에서는 하반기 이란 리스크 해소 시 교역 사이클 추가 회복과 함께 이 선박 발주가 견조한 시장들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5년 만에 최대 발주 흐름 속에서 K조선 빅3가 연간 목표 조기 달성 궤도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국내 대형 조선사들이 연간 목표치에 좀 빠르게 근접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지금도 좋다면 사실 앞으로는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더 잘하게 될지가 사실 궁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조선사들 사실 대규모 해양 플랜트나 부유식 데이터 센터 같이 이 고부가 가치로의 사업 확장에 좀 나서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좀 새롭게 우리 조선을 이끌어갈 성장 동력들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K조선 빅3가요. 이제는 선박을 넘어서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해양 플랜트에 대한 전성기를 다시 한번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 고부가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슈퍼사이클을 연장하는 구조인데요. 하나오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금요일 이 방위사업청이 KDDX 제안서 평가 결과를 통보했는데요. 하나오션이 HD현대중공업을 0.58점 차이로 앞서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사실상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7조 8천억 원 규모로 6천 톤급 이지스함 6척을 설계하고 건조하는 사업인데요. 이러한 타이틀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 경쟁에도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캐나다의 철강과 건설, 자동차 부품 기업들과 MOU를 잇따라 체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현지 공급망들을 구축한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LNG 협력과 수소 트럭 공장인 비버 프로젝트 등 이 패키지 딜로 독일과의 입지가 비슷해졌다는 평가들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캐나다 우선 협상 발표는 나토 정상회의 직후인 7월 초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달 FLNG 2기를 잇따라 수주하게 됐는데요. 미국 델핀 LNG 프로젝트 그리고 지난주 아프리카 수주까지 이달에만 무려 8조 원 규모에 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FLNG 발주 11기 중에 7기 그리고 64%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HD현대 같은 경우에는 미국 4월에 이 데이터 센터에 6,2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발전 설비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FDC 진출 기반을 닦았고요.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영국 선급으로부터 이 개념 설계 인증을 받았기도 했습니다. 하나오션은 마지막으로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선인 WTIV를 이 국내 최다인 4척을 현재 인도한 상태인데요. 최종적으로 요약해보자면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넓어지면서 K조선의 슈퍼사이클이 선종과 영역 모두 확장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조선주들의 슈퍼사이클이 다방면으로 펼쳐지고 있는 모습들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특히나 뭐 사실 이렇게 개별적인 낭보도 좋은데 환경 규제와 같은 변화 기조들도 뒷받침을 해주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우호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주가 흐름은 다소 아쉽다라는 평가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가 K조선주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하고 바라봐야 할까요?
네, 우선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요. 이 IMO의 탈탄소 규제 도입이 지연되고 있긴 하지만 친환경 선박 도입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흐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선사들이 대체 연료선 확보를 이어가고 있는 구조인데요. 올해 1월에서 5월 전 세계 대체 연료 추진선 119척 중에 LNG 추진선이 60척으로 과반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초 기준으로 글로벌 LNG 운반선 발주 53척 중에 국내 조선사가 34척을 수주해서 현재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주가는 실적과는 좀 따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4월에 42만 원 선 저점에서 5월에 76만 원까지 치솟았다가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다시 65만 원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3월에 2만 원 선, 그리고 5월에 3만 5천 원까지 올랐다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2만 6천 원 선에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나 핵잠수함 테마에 따른 급등락이 반복된 영향 탓이 굉장히 큰데요. 증권사에서는 선박 발주나 선가 그리고 실적에 집중할 것을 현재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종목별로는 HD 현대중공업이 수주 목표 사실상 달성해 데이터 센터나 특수선 노출로 가장 안정적이고요. 하나오션은 핵추진 잠수함과 해외 함정 쪽,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LNG와 FLNG가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K조선은 테마가 아니라 실적 중심으로 접근하되 28년도 그리고 29년도까지 이어지는 슈퍼사이클 속에서 납기관리 역량을 구분해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 정리를 해보자면 수주도 좋고 그리고 성장 동력까지도 부상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업황 자체는 여전히 강하다라는 부분들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중동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면 이 교역 사이클이 회복되겠죠. 그렇다면 선박 발주의 안정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반적인 흐름들 그리고 이야기들 계속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